어제 저녁이죠.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주호영 육선 의원을 이정현 공관위가 컷오프 시켰습니다. 그 소식을 먼저 보도된 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 논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를 쭉 보니까 이 조선일보 보도부터 먼저 제가 뭐라고 이제 그 공천 배제 쉽게 얘기하면 컷오프죠, 그죠? 컷오프한 이유는 대구시장이라는 지위에 머물기보다는 국회와 국가 정치 전반에 더 크게 쓰이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게 여러분 지금 그 여러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보느냐. 누가 비방합니까? 왜 비방하시죠? 이영풍 TV 보시러 들어오셨다가 왜 비방하죠? 한파 또 들어왔나? 한파들은 나가주세요. 한파들은 이영풍 TV 안 보셔도 됩니다. 나가주세요. 자, 이번 이 공천을 쭉 보시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큰 줄기는 장동혁 지도부가 온전하게 버티고 다음 당대표 선거가 있는 차기 전당대회나 또는 연임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가장 큰 줄기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나무 몇 그루보다 숲 전체를 보아야 된다라는 저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러면 큰 흐름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어제 그 저녁에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컷오프 되자 일부에서 국민의힘 폭망했다. 공천이 엉망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대응하시는 걸 제가 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구시장도 하면 좋겠지만 중앙정치 무대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중앙정치 무대란 건 어디냐? 국회 아니면 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장이겠죠.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구시장이라는 지위에 머물기보다는 국회와 국가 정치 전반에 더 크게 쓰임을 받는 게 좋겠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 자, 일단 주호영은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육선의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아마도 주호영은 차기 총선에서 공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 난리를 쳤으니까. 자, 그런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쓰임이 있다는 거죠. 효능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와 국가 정치 전반이라면 국회의원 재보선, 이번에 재보선이 지금까지 한 7개 정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 몇 개 더 추가하면 한 10개 정도로 늘어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투입할 수도 있고 또는 수도권 지역 선거에 투입할 생각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이제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놓고 한번 이 흐름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주호영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관위원장을 바로 직격해버리는 거죠. 이정현 정상 아니다. 대구 선거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주호영 없어도 대구시장 선거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육선이나 하면서 현장에 있는 당원들 아주 무시하는 듯한 저런 말투와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곧 대구시장, 자기 자신이 곧 대구의 심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호영이 없어도 대구시장 선거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주호영은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이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대구시장 선거 포기 선언이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정상이 아니다.
또 이진숙을 잘라내면서 이 주호영이를 한 묶음으로 잘라내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소리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인들이 비정상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단체에서 벌어졌던 정치적인 결정을 법원으로 들고 간다는 겁니다. 법원으로. 배현진이 그렇고 김종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국민의힘 안에서 정치 활동하면 곤란합니다. 정치 결정이란 것은 서로와 협의, 상의하고 때로는 당에 대한 헌신이라는 결정으로 때로는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는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 당권파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동혁 당권파의 입장이라면 주호영 정도 육선을 했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조금 양보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좀 말하는 거 보십시오. 공관위원장을 직격하고 자기가 없으면 대구시장 선거가 포기한다. 오버죠, 오버. 완전히 오버죠. 컷오프 잘 된 것 같은데요. 완전히 오버입니다, 오버. 저런 식으로 지금 전체 대구시장 선거판을 흔들어 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주호영은 사법 판단을 구하겠다. 이런 소리 합니다. 사법 판단.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겠다는 건 뭐냐? 가처분 신청입니다. 가처분 신청인데 여기 보면은 당내에서 자구 절차를 밟겠다. 뭐 재심하겠다는 소리고 당 최고위원회에서 공관위 결정에 대한 부결을 요구했다. 이건 곤란하죠. 또 이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 보수정당 계열에서 국회의원을 6번이나 한 사람이 자기 한번 컷오프 됐다고 이걸 가처분 신청으로 저 판사 출신이잖아요. 법원으로 들고 가면 판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심. 왜냐? 정치적인 자율적인 당헌 당규 만들어서 정치 행위하는 조직체인 정치 결사체인 정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법원으로 들고 간다? 법원으로? 그럼 판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정당을 왜 만들어요? 정당을. 차라리 그냥 대구지방법원 산하에 국민의힘 이런 기구를 만들면 되는 거지. 즉 지금 이 당의 뭐 이런저런 정치 결정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사실 그동안 이 당에 너무나도 많은 율사 출신들이 배치가 되거나 또는 그런 세력들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게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이 결정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대구의 강남이라고 하는 수성에서 국회의원 6번 하면서 자기 한번 컷오프 되었다고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거나 다시 문제를 제기하거나 자기가 없으면 대구시장 선거 폭망한다는 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본인에게는 굉장히 아쉽고 서운하겠죠. 지금 저 스튜디오가 조금 더운데 에어컨 조금 킵시다. 이진숙 그 후보, 예비 후보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쭉 몇 달 동안 여론조사 평균을 내어보니 뭐 주호영, 뭐 추경호의 더블이잖아, 더블. 그죠? 거의 더블 스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약간 서운할 수는 있겠다. 서운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 계열에서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은 아닙니다.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시절에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뭐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요. 10시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 그 가능성이는 어디냐? 중앙정치무대. 이진숙이라는 카드는 상징적인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들어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이거 서울 영등포 경찰서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건
모든 정권이 그러하듯이 집권 1년차, 2년차의 힘이 가장 세거든요. 모두 다 바람 불기 전에 누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다 바람 불기 전에 누웠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혹은 국민의힘 계열 보수 정치 세력 중에 누구도 이준석에 대해서는 돌을 던질 수 없어요. 왜? 모두 다 바람 불기 전에 다 누워버릴 때 이진숙은 손을 크로스하면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자기 수갑찬 모습을 전 국민에게 공개했습니다. 그게 이진숙입니다. 그러니까 이진숙은 대구가 아니라, 대구가 비좁아요 사실은. 이진숙에게는 대구보다도 중앙정치권 무대에서 활약을 좀 해주셔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만큼 이진숙 카드는 전략적인 카드이고 많은 광장에 나왔던 애국 국민들에게 강력한 이미지를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런 중요한 자산을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주호영 컷오프 된 거, 이거는 주호영은 집으로, 이진숙은 중앙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호영 컷오프 된 거는 당연한 것인데 이진숙 컷오프 된 거는 왜 이러지 이러면서 장동혁 지도부를 또 공격하는 건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제 옥석을 가리면서 보셔야 된다. 즉 나무 두 그루 세 그루 보지 마시고 숲을 좀 보셔야 된다. 그렇다면 보인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일은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부산시장, 이거면 끝입니다. 즉 이번 주 안에 끝납니다. 당초 예상은 대구시장 이 경선을 좀 제일 뒤로 보내어서 약간 노이즈 마케팅을 일으키면서 후보들을 좀 알리는, 돈 안 들이고 알리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게 이제 뭐 사전에 의도를 했거나 기획을 했거나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냉정하게 선거판에서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 계열 후보들은 돈 안 들이고 지금 자기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고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뭐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 지금 국민의힘 계열의 광역자치단체장 경선이나 이런 것들 경부선 라인을 보면은 일반인들이 조기령 충주시장을 알았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조기령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충북도지사 마지막 경선 남아 있습니다. 그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경북도지사, 부산시장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상규 컷오프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 일단 주호영은 집으로, 주호영은 집으로, 이진숙은 중앙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자, 요거는 좀 그 멘트를 좀 해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주호영 측이나 또는 뭐 대한과 미래 측이나 뭐 이런 쪽에서 당권파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대구시장이 이진숙 최은석 의원으로 내정설이 있다. 또 내정설이 나왔습니다.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진숙은 빠졌습니다. 즉 비당권파가 장동혁 지도부를 공격할 때 쓰는 말이 내정설이었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공관위원장하고 장동혁 당대표하고 약간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남은 일, 즉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충북도지사, 부산시장, 경북도지사 요 5군데 남아있네요. 이걸 하는 과정에서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건 이제 조금 복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남은 기간 이 5군데에 대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당대표와 상당히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면 되지 않는다. 물론 당대표가 공천에 관여하면 안 돼요. 그죠? 독립적인 성격의 공관위원회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하지만 이 완벽하게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나면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부겸이 이제 출마를 한다는데, 이 난데없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부 도움을 받아야 대구가 도약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발언인 것 같은데, 홍 전 시장은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자신의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 누리꾼이 이런 질문 또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부겸을 지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대구가 도약하려면 이재명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당장 TK 신공항도 날아간다. 이렇게 홍 전 시장이 이야기했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홍 전 시장은 지방선거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거 지방선거에 관여하지 않는 게 아니죠. 김부겸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누리꾼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구를 표 공장으로만 보고 팬덤만을 국민으로 보고 유튜브와 조직표에만 미쳐 살아가는 유사 보수 정치인들을 지지하기보다는 김부겸 전 총리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니까 앞서 홍 전 시장이 이 같은 사이트가 뭐냐면 자신의 소통 채널 청년의 꿈이라는 채널이 있답니다. 차기 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홍준표 전 시장이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에 언제나 화합에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호평한 바가 있습니다. 홍 전 시장은 그 다음날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나 질문을 받으니까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으로 이재명 정권과의 소통 능력을 차기 대구시장에게 필요한 점으로 지적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누구를 지지합니까? 김부겸입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선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되었으면 더더욱 좋았겠지만 다른 역할 재배치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보고, 그러면 남아있는 후보들 중에 누군가가 되어야 되겠죠. 뭐 추경호든 아니면 유영하든 누군가가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지지하려고 해야지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 원로로 평가받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부겸 이 사람 괜찮은데 이런 소리 지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측면 지원이죠. 민주당 후보로 지금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김부겸에 대한 측면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곤란해진다는 거죠. 곤란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을 아끼셔야 됩니다.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좀 아껴 주십시오. 지금 김부겸이 좋은 사람이다, 대구 현안을 뭐 해결할 사람은 김부겸이다, 이런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차라리 선거가 끝나고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그럼 이재명 정권의 뭐 장관이나 뭐를 맡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뭐 대구 지역의 현안을 조금 일부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선거를 목전에 두고 김부겸이 지금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 가까운데 거기에 대해놓고 김부겸이 좋은 사람이다, 이재명 정권과의 뭐 현안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김부겸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럼 곤란하다는 거죠. 자, 이제 대구시장 후보로는 추경호, 유영아, 홍석준 뭐 등등 남아 있습니다. 뭐 윤재옥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한 명을 고르는 겁니다. 여기서 한 명이 선택이 되면 대구 지역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전부 그 사람으로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주호영이 지금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거든요. 이미 주호영이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친한계 신지호가 채널A에서 나와서 방송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죠. 신지호의 이야기에 따르면 주호영이 무소속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 자리가 비게 되고 그 자리에 비게 되면 거기 한동훈을 집어넣는다 해서 주호영, 한동훈 두 사람이 무소속 연대로 뜬다. 이야기는 이미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논평 드렸습니다. 폭망카드다 그건. 무소속 연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후보들이 피해자이거나 아주 억울한
억울한 공천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주호영이 뭐 억울한 공천 대상자입니까? 국회의원 6번 대구의 강남 수성에서 하면 그거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억울합니까? 제가 볼 때 전혀 억울한 게 없는데 오히려 주호영 의원 같은 정치 원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지금은 더 베풀어야 돼요. 후배들에게 더 자리를 내줘야 돼요. 길을 터줘야 돼요. 그런 면에서 공천 불복하지 말고 공관위 결정에 승복을 하고 누구로든지 대구시장 후보가 정해지면 그게 추경호든 유영하든 뭐 윤재옥이든 홍석준이든 결정이 되면 그 사람 승리를 위해서 돕는다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가처분 신청입니까 지금? 창피한 줄 알아야지. 판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판사가. 대구지방법원 판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가처분 신청 들고 들어오면. 응? 판사 출신인데 이걸 모르나? 왜 정치적인 문제, 정치적인 현안을 왜 법원에 들고 가냐고 법원에. 배현진이나 김종혁이처럼. 정치를 왜 합니까? 응? 차라리 법원 그거 가서 주사를 하든지. 정치 현안을 법원으로 자꾸 들고 들어가면 저거는 정치의 사법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법부에 정치가 종속이 된다는 겁니다. 저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자,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자, 이 여론조사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시장 다자 해결에서 김부겸 32.8, 이진숙 28.2인데 이 여론조사는 이진숙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는 김부겸이 한 명이고 국민의힘 후보는 이진숙도 있고 추경호도 있고 주호영이도 있고 윤재욱이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진숙 전 위원장이 28.2, 추경호 9.5, 주호영 9.0, 윤재욱 44.7, 유영아 3.0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 지역 국민의힘 지지층이 똘똘 뭉쳐서 추경호든 유영아든 뭐 홍석준이든 윤재옥이든 올인을 하면은 김부겸을 꺾을 수 있다. 이 소리죠. 이 여론조사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부겸이 나온다고 해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후보가 정해지는 그 순간 그 후보로 올인하면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이 가져올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김부겸이 이재명 정부와의 현안을 뭐 해결해 줄 수 있다. TK 현안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러면서 측면 지원하는 발언하면 되겠습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 곤란합니다, 그건. 왜 지금 이런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건. 자,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이 민주당,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숲을 보시려면요. 여러 방면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가 지금 경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 세 사람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한 사람 한준호, 한 사람 추미애, 한 사람 김동연 현 지사. 김동연 현 지사는 친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김동연 현 지사는 탈락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한준호 아니면 추미애인데 누구로 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추미애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인지도라든지 민주당 내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또 선수를 저기도 한 6선쯤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는 판사 출신인 여성 정치인 추미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면 여기에 양양자 최고위원이 지금 뛰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만약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간다. 그러면 그림이 됩니까? 그림이 됩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여전사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금 수십 군데의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이 선거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양양자 선거 되겠습니까? 이진숙 선거 될 것 같죠? 이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 민주당 강세 지역이 많은데 여기에 만약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투입이 될 수 있다면 그 길이 열린다면 경기도 지역의 지방선거를 치르는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지방의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진숙 컷오프 됐다고 국민의힘이 폭망했다는
그런 소리는 너무 성급한 소리죠. 너무나도 짧은 생각이죠. 한 번쯤 다시 한번 머리를 돌려봐야 되는 겁니다. 즉 나무 몇 그루 보고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큰 숲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 방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해결 방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물타기가 아니고요. 선거는 여러분 대구시장 선거만 합니까? 이번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선거만 합니까? 대구시장 선거만 하면 이진숙 왜 컷오프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여러분 대구시장 선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선거는 각 지역의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뽑지만 특히 주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전국구예요. 사실상 전국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유연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부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산도 지금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박형준이냐 주진우냐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사고하셔야 돼요. 그럼 서울시장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상규 컷오프 되면은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는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부산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자, 이게 주말에 나온 뉴스입니다. 어제 소년부 아들까지 끌어왔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예비 후보. 손영광이라는 저 교수입니다. 30대 중반의 울산대 공대 교수인데 이 손영광 교수는 서울대 공대를 나오고 지금 그 부산에서 그 바른청년연합 대표를 맡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이 아주 올바르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목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손영강 교수를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 선대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발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 선거는 항상 상대적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진우 의원이 한동훈과의 관계를 끊어라. 당 게시판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밝힙니까? 안 밝힙니까? 안 밝히죠.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광장에 나와서 투쟁했던 애국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주진우 의원은. 그러면 저 사람 한동훈 사람이네. 만약에 시장 되면 한동훈이를 불러드리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근데 박형준 부산시장 캠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선거는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번에 부산시장 선거는 별로 재미가 없다. 박형준도 싫고 주진우도 싫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민주당 후보가 부산시장 되는 걸 원하십니까? 최선이 아니면 세컨 베스트,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됩니다. 부산시장 선거 국면은 그렇습니다. 베스트가 있으면 좋겠는데 베스트가 안 보이면 세컨 베스트라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권자들은. 그러면 주진우냐 박형준이냐를 놓고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여기에 박형준 예비후보가 애국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낸 거예요. 이건. 손영강이 누구냐. 다음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백악관에서 손영광 씨하고 손영강 씨의 남동생 두 사람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아버지가 구속됐을 때.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돼 있을 때. 그리고 김민석이가 미국에 방문하기 직전에 와서 손영광 교수를 통해서 설명을 다 들은 거예요. 이 손영광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 관련 기사를 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손현보 목사. 이게 그 손현보 목사님이 풀려나시고 나서 미국 갔다 왔다는 소식이 신문에 알려진 겁니다. 그전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손현보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 감사한 것은 나의 두 아들을 백악관에 2번이나 초청해서 또 김민석 총리가 오기 이틀 전 1시간 동안이나 브리핑을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그죠? 손현보 목사는 미국의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 손영광 교수는
자신의 남동생과 함께 실제 미 백악관 초청으로 지난해 11월, 올해 1월 두 차례 백악관 및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본인의 아버지인 손연보 목사님 구속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한 건지는 비밀입니다. 자, 이걸 보면 손영광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즉, 이 손영광 교수를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 캠프에서 왜 스카웃 해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앉혔겠습니까? 이건 애국우파 국민들에게 보내는 신호죠. 신호, 메시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지만 손영광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 그것도 30대 중반입니다. 영입했다는 것은 주진우의 약점, 주진우 의원 한동훈과의 관계를 빨리 솔직하게 고백해봐. 절연할 거야 말 거야. 당 게시판 사태에 대해서 말할 거야 말하지 않을 거야. 그걸 물어보는 거죠. 지금 어느 분이 행운아라는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형준 참 얕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사 빠르다 이 말이죠. 예? 얕다. 박형준 캠프는 나름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겁니다. 왜? 당선을 위해서. 주진우는 왜 그런 말 안 하지? 한동훈과의 관계를 정리 못한다? 그럼 한빠네요, 한빠. 응? 자,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박형준 부산시장 선대위 출범, 젊음, 전문성, 통합. 여기에 손영광 교수뿐만이 아니고 박수경 변호사라는 82년생 부산대 법대 동아대 로스쿨 졸업한 변호사를 또 영입했습니다. 또 대학생 본부에 부산에 있는 총학생회장 간부들을 3명이나 영입했습니다. 부경대 총학생회장, 동아대 총학생회장, 동명대 총학생회장 이런 식으로 확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형준 캠프는 어느 분이 말한 것처럼 얕구나. 얕구나.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결국 시장에 나와 있는 후보가 박형준, 주진우니까. 주진우 의원이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네요. 주진우 의원. 자, 그 다음 노컷뉴스 올려보세요. 여기 보시면 주진우 비공개 전략 이렇게 돼 있죠. 노련함. 뭐 어떤 분은 약삭 빠름. 박형준 후보 캠프는 약삭 빠르다. 어떤 분은 노련하다. 좋아요. 다 평가 좋아요. 기회주의자 좋다.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죠. 어차피 후보는 2명이니까. 부산에 있는 유권자는 박형준, 주진우 중에 골라야 됩니다. 그렇죠? 보수 지지층은.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이 아니더라도 세컨 베스트를 초이스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누구냐? 그걸 고르는 지금 메뉴 고르는 타이밍입니다. 자, 그러면 주진우 비공개 전략. 이게 무슨 비공개 전략이냐? 후보 캠프 선대위에 누가 있는지를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진우는. 이 노컷뉴스를 보면 캠프 조직도를 공개하지 않겠다. 왜 공개 못하죠? 캠프 조직도를 왜 공개 못하냐 이게. 선대위원장이 누군지, 후원회장은 누군지, 거기 사무국장은 누군지, 홍보본부장은 누군지 왜 공개 못하는 거지? 주진우 의원은 이 대목에서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그 캠프 안에 한파 조직이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산을 뭐 한동훈 지역구로 만들 거예요? 부산을? 이거 아주 곤란하다는 거죠. 아주 곤란하다는 겁니다. 비공개 전략이 뭐지 도대체? 아니 선거 캠프에 선대위원장이 누군지, 후원회장은 누군지, 홍보본부장은 누군지, 대외협력본부장은 누군지는 밝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무슨 비공개 전략이에요. 부산시장 선거하면서. 이건 그 캠프 안에 한파들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진우 의원이 나중에 부산시장 후보가 될 수도 있겠죠. 뭐 경선해가지고. 그러면 그 자리에 해운대 갑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누구를 넣어요? 한동훈을 불러 또? 그럼 부산이 그러면 지금 부산에 한파 국회의원들이라고 지금 의심받는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그럼 부산이 완전히 한동훈의 아성이 될 텐데 그걸 바라십니까?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죠? 자, 비공개 전략 좋아하시네.
선거에 비공개 전략이 어디 있어요? 캠프 조직도도 공개 못하는 후보가 그게 제대로 된 후보입니까? 지금 제가 2주째 이야기하고 있죠. 주진우 의원은 한동훈과의 관계에 대해서 밝혀라. 당 게시판 사태에 대해서 밝혀라. 한동훈이 당대표였을 때 주진우는 법률자문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사이트가 셧다운 될 때 새벽에 그때 법률자문위원장 안 해요? 그럼 책임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왜 이야기하지 않지? 지금도 비공개 전략을 한다? 무슨 비공개 전략? 선거 캠프에 누가 본부장인지 누가 선대위원장인지 누가 후원회장인지를 공개 안 하는 캠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 안에 한파 조직들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산을 뭐 한동훈 도시로 만들 거예요 지금?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그럼 곤란해진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진우가 부산시장 후보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은 한동훈 도시로 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왜? 지금 정성국 노골적으로 한동훈 편들잖아요. 사을의 조경태 노골적으로 편들잖아요. 그 외에도 수영구의 정현우 한동훈 뭐 행사하면 가잖아요. 그 인근에 양산의 김태호 한동훈 뭐 출판 기념회 하면 가잖아요. 그 이외에도 이름을 올리지 거명하진 않지만 친한동훈 성향을 보이는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러면 부산을 한동훈 도시로 갖다 바쳐요? 그게 최선입니까? 부산이 그런 도시입니까?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상규 서울시장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상규 그 후보가 컷오프 됐어요. 컷오프. 그리고 남은 후보가 오세훈, 박수민, 윤희숙입니다. 자, 요건 제가 길게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이 후보가 되든 윤희숙이 후보가 되든 또 누구예요? 박수민이 후보가 되든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오세훈이든 윤희숙이든 박수민이 나가서 민주당 후보하고 경쟁해서 지면 혁신 선대위 만들자고 했던 오세훈, 배현진 다 책임입니다. 이건 결국은 그 사람들 책임입니다. 중도 확장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윤희숙, 박수민 누군가가 되어서 나가서 민주당 후보에게 져서 서울시장 자리를 민주당에 갖다 바치면 그 책임은 오세훈, 배현진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다음 울산시장 김상욱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김상욱이 누구죠 여러분?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할 때 울산 남구갑에 여러 사람이 후보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냥 없애버리고 국민 추천제로 김상욱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김상욱이는 문재인의 오랜 직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어떻게 저런 인물이 들어왔을까? 결국 지난번 탄핵 소추안 투표에서 김상욱이가 투표장에 들어갔죠. 다음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이건가요? 저 민주당 서영교 보이죠? 서영교. 투표장에 들어가서 서영교 등 민주당 의원부터 막 포옹을 받고 배신자입니다. 한마디로 배신자. 울산시장 후보로 나왔다고 합니다. 민주당입니다. 저렇게 되면 울산 남구 갑이 재보선이 치러집니다. 지금 현 당협위원장 김태규 당협위원장입니다. 전 판사죠. 자, 이런 김상욱이를 누가 만들었죠? 다음 사진. 이런 김상욱이를 누가 만들었죠?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도로 한 1년 동안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쭉 흐름을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저 김상욱이를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바로 이 사진이 나와 있는 한동훈이 아닙니까? 한동훈이가 어제 서울 제기동에 경동시장 가서 저 배현진이하고 손 들고 있는 거 보세요. 국민의힘이 숙청 전문 정당, 징계 전문 정당이라고 아예 뭐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습니다. 보수를 재건해야.
보수를 폭망하게 만든 세력이 지금 보수 재건해야 된다고 저렇게 사진 찍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에 넘어가면 저 사람들 책임이에요. 결국은. 저 사람들.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